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건강하게 계셨으리라 믿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한자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기날 긴자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다는 뜻은 뭐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이 한자가 급하다, 급박하다, 요긴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이제 실이 팽팽하다는 의미로 실사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글자가 요 글자가 어질 현자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을 간자, 굳을 견자도 됩니다. 요것이 어질, 현, 굳을, 간, 굳을, 견자도 됩니다.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요 어질 현자는 여기에 요렇게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어질 현자가 되죠, 그죠? 굳을 견자는 여기에 요렇게 흑토자가 들어가면 굳을 견자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줄여놓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간자가 긴자로 된 거죠, 그죠? 음을 담당하면서 이 간자가 이렇게 긴자로 된 겁니다. 그러면 굳을 간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신하 신자죠, 그죠? 신하 신자. 플러스, 요게 또 우자입니다. 요거는 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신하입니다, 그죠? 신하가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굳다 그런 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실사자가 플러스 되면 어떻게 해요? 요 굳다는 의미를 가져왔죠, 그죠? 굳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것이 굳은 실입니다. 굳은 실이라는 것은 실이 팽팽하다는 의미죠, 그죠? 실이 이 팽팽하다는 의미는 느슨하지 않고 팽팽하다는 의미는 다시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보면은 뭔가 이래 무언가 급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긴급하다. 보통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팽팽하다는 것은 긴급하다 이런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긴하다, 급하다, 급박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글씨가. 지금 선생님들 그 책에는 보면은 요렇게 돼서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자나 요게 또 우자나 같습니다. 이 같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긴급 그리면은 긴자도 급하다는 얘기고 급자도 급하다는 얘기죠. 긴급 그러면 굉장히 급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긴박 그러면은 박자가 핍박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핍박하다 그럴 때 쓰는데 거기에도 급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자가. 그래서 긴박 그러면 두 가지 글자가 다 굉장히 급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긴밀 그러면 긴자는 긴하다, 필요하다, 요긴하다 이런 얘기고
밀자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밀 그러면은 굉장히 긴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긴밀하다 그런데 긴축 그러면은 두 개 글자가 다 줄이다는 의미입니다. 긴자도 줄인다는 의미고 축자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긴축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긴축한다, 뭐 낭비를 하지 않고 줄여서 한다 그런데 긴축한다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찌 낮자 보겠습니다. 어찌 낮자인데 요것이 우측에 가면 고을읍자라 그랬죠. 그죠? 좌측에 가면은 언덕부자고 우측에 가면은 요게 고을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을읍이라는 건 마을을 얘기하죠. 어떤 마을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요 글자가 이것이 요 글자를 표현한 겁니다. 요 글자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나아갈 염자죠. 그죠? 나아갈 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는 염자가 낮자로 됐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회의문자로 본 겁니다. 이 고을이라는 거하고 나아갈 염자하고 두 개를 합쳐서 글씨를 만든 이건 회의문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뭐 형석문자로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회의문자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아갈 염자의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면은 수염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수염 흔들리는 모양 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수염이 이렇게 늘어진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머리칼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고 또 입에 있으면 여기 수염도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칼과 수염이 양옆으로 늘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칼과 수염이 이렇게 늘어졌다는 것은 좀 단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단정하면 머리를 이렇게 딱 깎고 그러는데 이발도 안 한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좀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게 중국에서 봤을 때의 나쁜 사람들은 자기 중앙에 있는 사람들 위에는 전부 다 오랑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역 남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서역 남자. 서역 남자라는 것은 중국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방을 나타내는 고읍을 더해가지고 변방의 서역 남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역 남자. 그래서 변방의 서역 남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볼 때는 다 자기 위에는 오랑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의 원뜻은 그것,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낮춰본다는 겁니다. 그것, 저것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양보다는 어찌라는 이 부사로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는 그것, 저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어찌라는 글자도 요거 말고 많이 있죠. 그죠? 어찌라는 글자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하자 많이 쓰죠. 그죠? 어찌하. 그 다음에 어찌 요거는 낮자로도 있고 넷자로도 있습니다. 넷자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요게 기자입니다.
이게 다 유사한 자입니다. 요 어찌나 자고 다 유사한 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도 어찌고 저 나자도 어찌 나자입니다. 그래서 나하 그러면 두 가지 글자를 다 합쳐서 어찌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찰나 그러면은 75분의 1초, 1초를 75번 등분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짧은 거죠. 그죠? 이 찰나의 반대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영겁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영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뭐 세상 이런 영겁이라는 그런 말. 그 찰나하고는 반대 얘기입니다. 나락 그러면 나락 불교 용어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라 그런 것은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집 낭자입니다. 계집 여자란 뜻이죠. 그죠? 계집 낭입니다. 여자란 의미니까 당연히 계집 여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씨가 어질양자죠. 그죠? 좋다, 어질다, 어질양자입니다. 요것이 음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의미도 있겠죠. 그죠? 의미도 있습니다. 음무야 음을 담당했습니다. 요 어질양자가 원래의 그 모양은 이렇게 이 복도를 얘기합니다. 복도.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복도를 얘기합니다. 궁궐에서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지붕 있는 복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궁궐에 가면은 사람들이 비를 안 맞게 궁궐에 이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긴 복도가 지붕에 있는 진 복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회랑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회랑.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 복도라고 회랑이라는 겁니다. 회랑입니다. 그래서 이 랑자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채, 그 다음에 복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원래는 이것이 복도라는 의미인데 회랑이라는 의미인데 이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어질양자는 가차가 돼서 어질다, 좋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좋다, 어질다, 좋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가져왔겠죠. 그죠? 여기에 계집 여자를 더하면 어떻게 어질고 좋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어질고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시집 안 간 여자를 얘기합니다. 시집 안 간 여자. 그래서 이것이 계집이죠. 그죠? 계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붙어진 겁니다. 시집을 사실은 간 사람이 더 저런데 옛날에는 시집을 안 가고 이렇게 처녀 때의 그 이쁜 모습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다, 어질다, 이제 계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어질양자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여자 계집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요게 여자 여자죠. 그죠? 여자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원자도 있습니다. 이게 여자 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씨 양자도 있습니다. 먼 양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양 클 때. 요게 아가씨 양자입니다. 요거는 같은 의미죠. 또 반대 의미죠. 남자는 반대 의미죠. 그죠? 반대니까 요것은 사내남, 요거는 계집과는 반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사내의 낭자죠. 그죠? 사내의 낭자입니다. 요것은 계집하고 반대의 의미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낭자 그러면 자자가 뒤에 붙여지는 사람이란 뜻인데 젊은 여자 시집 안 간 여자를 높여서 우리가 낭자 그러죠. 그래서 낭자 그러면은 젊은 여자를 이렇게 높여서 하는 겁니다. 낭낭 그러면은 다 계집이란 의미가 아가씨란 의미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낭낭 그러면은 왕비라든가 귀족의 아내 아주 높은 사람에 대한 높임말을 낭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낭가 그러면은 이 계집이라는 여자의 낭자 중에서 이 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음이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집이니까 낭가 그러면 어머니 집이니까 뭐예요? 어머니 집은 외가죠. 그래서 낭가는 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견딜 자입니다. 이것은 음을 담당하고 뜻을 담당하는 그런 형성자가 아니고 요거는 회의문자입니다. 두 개 글씨가 모여가지고 뜻을 이루어진 회의문자입니다. 보면은 요게 말이을 이자죠. 그죠? 접속사란 얘기죠. 그죠? 말이을 이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뒤에가 여기 마디촌자죠. 그죠? 마디 부수자입니다. 마디촌자입니다. 여기서 말리을 이자는 모양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턱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모습입니다. 턱에 이렇게 수염이 난 모습입니다. 요거는 마디촌자는 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손을 의미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턱 수염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턱 수염을 뽑다. 고대에는 턱수염을 뽑는 그런 가벼운 형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벼운 형벌입니다. 옛날에 형벌은 대부분 신체에 이렇게 가하는 거죠. 뭐 발목을 자른다든가 그런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벼운 형벌인데 이 형벌은 아무리 가볍다 그래도 턱수염을 강제로 뽑으면은 따갑고 아프겠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아프더라도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참고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 견디다. 그래서 견디다, 참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턱수염을 뽑는데 참는다 그 형벌을 받는데 당연히 참아야 되겠죠. 형벌을 받을 때 그죠? 가벼운 형벌이니까. 그래서 견디다는 의미는 이 글자 말고 비슷한 게 이것이 견딜 간자가 있죠. 그죠? 다 견디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 그러면은 인자도 견디다, 내자도 견디다는 뜻이고 참다는 뜻이죠. 그죠? 두 개 다 참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은내는 다 이렇게 참다는 얘기입니다. 내구 그러면 구자가 오래를 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내구라 그러죠. 감내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감자도 견디다는 뜻입니다. 내자도 견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내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힘들더라도 견뎌내는 것을 감내한다 그러죠. 내성 그러면은
견디는 성질입니다. 성자가. 무엇에 견뎌요? 세균이 약에 견뎌내는 성질을 내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내성이 강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편안할 영자입니다. 이 글자도 회의문자입니다. 여러 가지의 글자가 모여서 글자가 만들어진 회의문자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있죠. 요게 부수자, 요게 진면자입니다. 그죠? 진면자. 그 다음에 밑에가 요게 마음심자죠. 그죠? 마음 심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그릇 명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요게 못정자죠. 그죠? 못정자입니다. 요것은 그릇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모양자인데 요거는 뭐를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탁자를 얘기합니다. 탁자. 집의 식탁 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을 세 개를 우선 해석을 해보면은 집에 식탁에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식탁 위에 있는 그릇이라는 것. 그릇은 뭐 하는 데 써요? 음식을 담는 데 쓰죠. 그죠? 음식이 이렇게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릇이 있다는 건 음식이 충분하다. 여기에다 마음심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음식이 충분하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요즘 뭐 즐기고 놀고 하는 거 먹을 것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먹을 게 없고 집에 먹을 게 없고 물질이 풍복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쓴다 그러도 먹을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게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이게 편안하다는 이런 글씨가 만들어진 겁니다. 편안하다는 의미 글자도 여러 글자가 많습니다. 그죠? 우선 편안 글 때 편안히 계십시오 글 때 편지 쓸 때 요게 편할 편자죠. 그죠? 편하다 그러면 편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편안할 안자, 안녕 글 때 편안할 안자, 요게 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할 염자입니다. 요것도 다 같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다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안일하다 그럴 때 쓰죠. 그죠? 편안할 일자입니다.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안온하다 그럴 때 쓰는 편안할 온자입니다.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편안할 숫자입니다. 다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편안할 정자입니다. 다 편안하다는, 편안, 염계, 일온, 수정 다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 다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편안하신가요? 이런 얘기죠. 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령도 요거는 저 위에 사람들인데 주로 많이 쓰는데 강령하십니까? 그럴 때 편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영일 그러면은 일자가 이렇게 날 일자니까 무사하고 편안하를 영일이라고 합니다. 영일. 하루를 잘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다고 뭐 영일을 잘 지냈다고는 그때 쓰는 건데 영일 그렇습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종노자입니다. 종인데 계집종을 얘기하니까 계집여자가 이것이 뜻을 담당했습니다.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또 우자죠, 그죠? 이게 또 우자입니다. 요거 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요것이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우자가 노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요것이 형성 문자로 보기보다는 요게 계집 여자와 이게 또 우자가 합쳐진 회의 문자입니다. 우자가 이렇게 노자로 되는 것이 좀 발음이 안 맞지 않습니까? 회의 문자로 봅니다. 그럼 이게 여자입니다. 이것이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손을 얘기하죠. 그죠? 플러스 손입니다. 손으로 여자를 잡는 모습이죠. 손으로 여자를 함부로 여자를 이렇게 못 잡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여자 잡으면 바로 성추행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못 잡는데 잡히는 여자는 아무래도 신분이 낮은 여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를 손으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노비가 계집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여자 노비를 얘기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여자 노비를 얘기했는데 현재는 뭐 변천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남자 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노비. 여자 노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따 사례 들 때 말씀드려요. 원래는 여자 노비인데 현재는 남자 노비를 의미한다는 것 선생님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비 그러면 여기에 노자가 사내 종이란 뜻입니다. 비자가 여자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노비로 원래 만들어진 글자가 현재는 남자 노비로 이렇게 쓰인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복 그러면 복자도 사내종이라는 뜻이죠. 노자나 복자나 다 사내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 그러면 예자도 종이라는 의미죠. 예서 글 때 예자가 종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자를 예사라 그러죠. 노예 그러면 두 가지 글자가 다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뇌자입니다. 골이니까 사람 머리를 얘기하는데 사람 신체를 얘기할 때 부수는 전부 다 이게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뜻을 담당할 겸 부수 겸 뜻을 담당합니다. 뒤에 글자 자체가 이것이 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자체가 골뇌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와 사실은 같은 자입니다. 동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을 담당할 겸 이게 의미가 담당되겠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그러면은 이게 정수리를 얘기합니다. 정수리. 사람의 정수리. 정수리는 뭐예요? 머리에서 올라가는 기나 혹은 숨구멍의 의미죠. 그죠? 숨구멍. 머리에 이렇게 어린 애들 보면 여기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리죠. 그 모양을 뜻하는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자나 동일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이게 육달월이 뒤에서 이것이 머리 혹은 뇌 이런 의미가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인데
엄격히 사람의 신체를 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육달월이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뇌리 그러면 리자가 속리자죠. 그러니까 뇌리를 스친다 그러면 머리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뇌리. 뇌사 그러면 사자가 죽을 사자니까 머리가 뇌가 죽었다는 겁니다. 뇌가 죽었다는 거예요. 뇌사죠. 그죠? 세뇌 그러면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뇌를 씻는다, 머리를 씻는다. 그건 뭔 말이에요? 사상 자체를 완전히 개조하는 것을 세뇌라 그러죠. 사상을 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를 세뇌한다, 그죠? 뇌출혈 그러면은 뇌에 피가 나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선생님들 참고로 우리가 뇌졸중 그러잖아요, 그죠? 이 헷갈리기 쉬운데 이게 갑자기 졸이죠. 갑자기 졸입니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그죠?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증세가 있다고 증자로 쓰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뇌졸중입니다. 뇌가 갑자기 중자가 맞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뇌가 갑자기 뭐를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갑자기 뭐가 맞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풍 글 때도 이게 중자가 무거울 중자로 쓰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풍을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헷갈리면 이게 뭐 무거울 중자에 뭐 바람을 뭐 무겁게 맞았다 이런 건데 이게 아니고 요 자를 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비슷한 자니까 여기 마음 심자를 더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번뇌할 뇌자죠. 그죠? 번뇌하다는 거는 고민한다는 뜻이죠. 그죠? 번뇌할 뇌자입니다. 이거는 뭐 다시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번뇌는 마음이 하니까 마음 심자가 이게 뜻을 담당했고 방금 설명하는 이 골뇌자가 겸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이게 음과 의미를 담당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과 머리가 동시에 고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번뇌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고뇌 그러면 고자가 괴로울 고자죠. 그죠? 괴롭게 고민을 하는 것을 고뇌 그럽니다. 뇌민 그러면 민자가 답답할 민자입니다. 괴로운 고민을 뇌민이라고 그러죠. 그죠? 괴로운 고민. 뇌란 그러면 란자가 어지러울 란자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운 것을 괴란이라고 합니다. 108번뇌라고 하는 것은 108가지의 번뇌란 뜻입니다. 108가지의 번뇌, 불교 용어죠. 그죠? 108가지의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8배를 해야 되겠죠. 불교에서. 그죠? 저는 뭐 불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8가지의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108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시고 이제 고전 한 구절 또 유명한 고전 한 구절 하고 또 수업 시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또 뭐 선생님들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고전 구절일 겁니다. 우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글씨는 뭐 없어서 해석이 아마 금방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지뢰해석, 바탕 길자죠, 그죠? 지뢰해석과 그 다음에 문해해석. 그게 틀립니다. 이 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본질 얘기를, 본질이라든가 내면의 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 덕성. 이 문이라는 것은 이게 겉에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겉을, 외관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외관을 얘기합니다. 외관을, 꾸미는 외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라는 것은 덜 야자인데 이게 야인 건 약간 그 시골에 그 촌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꾸밈이 없이 촌스럽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촌스럽다. 이게 상대되는 것이 이게 사자는 이게 이 사관을 얘기합니다. 사관. 역사를 쓰는 사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궐에 가면 임금님 글씨 받아 쓰고 뭐 사관을 쓰는 사람이 이 글 같은 것은 매우 잘 쓰는데 매우 이렇게 실력이 있고 영리한데 이 사람들이 좀 정치적인 게 있어요. 그죠? 글을 자기가 이런 높은 사람이 뭐 할 때 눈치를 보고 약간 거기에 치우쳐서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치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네 가지만 해석을 하면은 이 문장은 뭐 별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질, 그러니까 질이라는 것은 내면의 덕성, 본바탕이죠. 그죠? 본바탕이 이겨요. 문을 이겨요. 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외관이죠. 그죠? 겉모양을 이기면은 야하다. 그러니까 본바탕만 겉모양을 거의 꾸미지 않고 본바탕만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약간 촌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밖에 나타나지라고 내면의 덕성은 있고 그렇지만 꾸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촌스러워요. 반대로 이 외관이 본질의 바탕을 이기면 꾸밈 같은 거는 잘하는데 내면은 뭔가 조금 이게 정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라는 것은 여기서 사관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칠에만 잘하고 꾸미기만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거칠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본바탕만 이렇게 내면의 덕성만 사람이 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거칠애하고 본바탕이 서로 이거는 빛날 빈자입니다. 그죠? 빛나다 그럴 때 빛날 빈자입니다. 이 빈빈 그러면은 서로 빛나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애하고 본바탕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이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조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상가 갔을 때는 슬프고 애처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슬프고 그런 마음만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고 상가 조문 가는데 등산복을 입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가 예의가 어긋납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까만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상가 예절을 검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조문을 갔는데 속마음은 그냥 형식적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웃고 떠들고 건배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겉모양은 굉장히 좁은 오는 그 태도가 됐지만은 사람의 실질적인 내면이 조문을 온 건지 술을 먹으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겉으로도 최소한 조문을 오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내면적으로도 상가에 조문을 갔으니까 일단 내가 그 사람 상주를 위로해주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완전한 군갑이 돼서 제대로 된 사람 군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크게 아마 어려울 것은 없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질 빈빈 거는
이 내자가 우리 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하다.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례를 한 가지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외교적으로 뭐 할 때도 내용도 좋아하지만 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질 빈민가는 것은 내면의 덕성과 외면의 갖춤이 꼭 이렇게 잘 갖추어져야 사람으로 사람 구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잘 보겠습니다. 진흙 밑자입니다. 진흙이니까 진흙은 당연히 물이 묻어있는 거죠. 그래서 물숫자가 뜻을 담당한 겸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가 이게 여성 밑자입니다. 여성. 절의 여성 밑자입니다. 비구니를 비구니도 되고 여성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밑자가 음을 담당하면서 음이까지 간 겁니다. 이게 여성 밑자가 원래는 이것이 죽음 시자죠. 부수. 이것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이게 비수 비자죠. 그죠? 이게 비수 비자인데 요것이 제가 아마 몇 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한자에 들어가면 이게 비수라는 그 짧은 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숟가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모양자도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꾸로 서 있는 사람 모습입니다. 여기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거꾸로 된 모습.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됐다는 건 뭡니까? 그죠? 변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죠?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 모습. 그래서 비구니를 된 걸 정상인 사람이 그게 비구니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한 이게 변화거든요. 그죠? 속세에서 저 절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정상인에서 변화해서 정상인이 변화해서 비구니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비구니. 그래서 이게 여성 입자라는 비구니다 보다는 여성이라 그러는 게 낫겠죠. 그죠? 여성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숫자가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의미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이게 두 사람이 섞였다는 거죠. 그죠? 물과 흙이 섞인 것이 뭡니까? 이게 진흙이죠. 그죠? 그래서 진흙 니자가 된 겁니다. 진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등에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졌다, 섞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흙이 섞여서 진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 그러면은 진흙 땅이니까 진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니 그러면 사자가 모래 사자죠. 그러니까 모래와 진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니 그러면 운은 구름입니다. 구름과 진흙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나죠. 원래 그 의미가 운니 지차란 뜻입니다. 차이가 구름과 진흙의 차이가 심하다는 뜻을 운니라고 합니다. 이전투구 그러면은 뭡니까? 진흙밭에서 투자 싸워요. 개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억척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냥 싸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즘은 명분 없이 싸우는 것을 이전투구한다, 이전투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은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개국해서 조선을 개국하는데 가장 이렇게 공을 세우고 사실 초대를 다툰 사람이 누굽니까? 정도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계가 원래
함경도 출신 아닙니까? 함경도. 그래서 이 이성계가 정도전인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함경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도전이가 이전투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들어보면 굉장히 강인하게 막 쓸데없이 싸운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굉장히 나쁘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했어요. 정도전이가 환약 이제 머리가 좋고 한 사람이니까 눈치를 빨리 채고 이전 함경도 사람은 이전 투구뿐만 아니고 이런 의미도 있다. 석전 경우. 석전이라는 모래밭이죠. 모래밭을 가는 갈경자입니다. 그죠? 소.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확 피졌다는 그런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환경도가 지금 이전 투구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사람 성품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도는 경중미인이라 그럽니다. 거울 속의 미인이란 뜻이죠. 거울 속의 미인이란 뜻은 굉장히 밝고 있게 거칠애를 잘하는데 사실은 실속은 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경기도 사람이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은 뭐라 그래요?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결백하고 온건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는 뭐라 그래요? 풍전, 세류라고 그럽니다. 바람 앞에 가는 버들이. 바람이 불면은 가는 버들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 굉장히 변화에 부드럽고 영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꺾어집니다. 그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영리하다는 의미로 풍전세류라는 뜻, 의미가 들어간 성어가 있습니다. 그럼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송죽대절. 소나무와 대나무 같이 큰 절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대쪽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약간 좀 반대가 있죠. 여기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가벼운 버드나무가 가는데 이거는 꺾여지지 않고 꼿하게 있는 큰 절개가 있다. 그래서 송죽대절이란 그 성어가 붙은 겁니다. 그럼 강원도는 뭐라 그래요? 강원도는 암하, 바위 밑에 암화노불이라고 합니다. 바위 안에 있는 이 불상은 뭐예요? 굉장히 착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따지면 진치성이 없죠. 그죠? 늘 있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의미로 암마노불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중파 투석. 투석이랑 돌 던진다는 거죠. 그죠? 돌을 물에다가 던지면은 이렇게 물결이 잔잔하게 봄에 일어나잖아. 그죠? 봄 물결이 돌을 던진 듯 하다. 잔잔하게 이게 파문이 일어나서 쭉 이렇게 갑니다. 봄 이렇게 못이라든가 이게 강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런 의미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호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파문을 일으키고 부드럽게 잘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도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해놓는다고 그래서.
산림맹호입니다. 산 속에 사나운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질이 거칠고 이렇게 강인하고 이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전 투구가 나왔길래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팔도에 여러 가지 그 도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자 성어가 있어서 그 나온 김에 선생님들 좀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